자, 먼저 경제 통상에 대한 부분에 협력 확대를 할 건데요. 원래부터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똑같이 추진해가지고 자유무역 이상으로 FTA를 뛰어넘는 서로 투자와 상호 간의 그 자금의 연대라든지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공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조속히 추진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합니다. 또 협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조속히 체결해서 양국 국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 요 경제 자유 구역이 어디에 들어설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수에즈 운하와 인접한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한국의 어떤 그 물류 능력이라든지 도시 생산 능력, 특히 우리 신도시 짓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신도시 관련한 이와 같은 경제 자유 구역을 만들어서 일단 물류라든지 산업교류, 무역교류를 확 늘리고 아마 이쪽으로 쏟아 들어오는 물량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집트 경계를 재건하기도 하면서 가자지구 피난민들을 위한 피난촌 또는 새로운 국가 형태의 새로운 제2의 가자지구를 짓는데 아마도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도시가 수에즈 인근에 세워지게 될 거고요. 이건 아랍에미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한국 시스템에 의한 한국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신도시를 만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집트의 엘시시 대통령이 한국이 교육을 통해 번영을 이루어내는 점에 깊은 관심을 표명을 해서요. 교육협력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집트 내에서도 지금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문화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문화협력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제 저희가 사실 가장 강조한 부분이었죠. 방산 분야에 있어서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K9 자주포 공동 생산으로 앞으로는 FA-50 고등훈련기 그리고 청검 대전차 미사일 등 점점 공동 생산하는 품목을 늘리기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방위적인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핵심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소통 라인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아마 이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경제자유구역 주변에 한국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업 같은 중공업 투자를 또 추가로 필요로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K9 자주포 공동 생산이라든지 고등훈련기 생산 내지는 교육훈련 같은 것들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보자는 거죠. 이집트가 전통적인 비행기 강국이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견줄 수 있는 양적 질적 공군력을 가진 국가로서 지금 성장을 하고 이걸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 한국하고 같이 해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MOU의 금액으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나중에 금액으로 환산된다고 하면 이것 역시도 몇백억 단위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발표를 안 하냐면 구체적인 금액 책정을 안 하냐면 이집트는 그 돈이 없거든요. 결국은 외부 지원을 통해서 마련해야 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금액 규모까지 확정한 MOU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그 명징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이집트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 100만여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포용하기로 하는 조건에 상호 조건으로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집트는 단순하게 이제
자기 땅을 내줘갖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집트 자체의 그동안의 경제 구조라든지 산업 시스템 제조업 능력들을 확장하고 방산 부분 안에서도 여기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외국의 지원 자금을 통해서 한국의 협력을 받아서 이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집트가 우리나라에 2022년도부터 K9 자주포를 적극적으로 수입을 해갖고 2조 원대 수입을 끌어들여갖고 지금 해안에서부터 해안 이동형 해안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공동 생산을 통해서 K9 자주포를 충분히 깔게 되면 사실상 미사일 전력 없이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포격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K9 자주포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가 이스라엘 군사적인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이 자립적인 방산 산업을 갖추게 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투기나 이런 부분은 뭐 직접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에서 사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요 머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측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뭐 차관으로 지원해주고 나중에 뭐 되돌려 받는다든지 아니면 인프라에 대한 선지원을 해준 다음에 거기서 이걸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 형태를 이걸 바꾼다든지 또는 이제 차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가지고 신속하게 먼저 공사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업인들을 비롯한 정치 관료들 직접적으로 양쪽 운영해야 되는 행정 관료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이번에 이제 20년 만에 완성했다고 하는 대박물관을 김혜경 여사하고 같이 이제 가서 보면서 그 한 50분 가까운 그 안에 설명이 이매진 TV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위치가 룩소르 관광지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나일강 주변에 있는 피라미드 지역, 그 다음에 이 룩소르 관광 지역, 대박물관이 묶어진 세계에서 제일 큰 일종의 관광 테마파크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긴급하게 필요한 게 또 철도라든지 이런 그 교통 시스템이란 말이죠. 요거를 이제 카이로 공항하고 연결할 수 있는 철도 MOU가 또 긴급하게 진행 중이라는 또 국가 기밀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가 그 문맹률 높고, 이게 유민들이 많다 보니까, 문맹률 높고 교육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인력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인력 자원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교육 시스템, 원격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직업 교육 부분 또 첨단 IT 교육 같은 부분 안에서 이집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 협업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MOU를 다듬는 데까지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